자, 첫 번째 이슈 바로 등장을 했는데요. 정치권이 오늘 이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국 전 장관의 2심 판결 결과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법정 구속 얘기 혹시 가능한 거 아니냐,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얘기 나왔지만 그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 2심 판결 들어가기 전의 모습, 그다음에 나와서의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61일 감찰무마 전부 구인 취지 주장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선거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시죠. 조 전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대로인가요? 영상을 제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와 제 가족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집행유예가 결정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1심보다 형이 가벼워졌는지 좀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지금 분위기 보셨죠? 확실히 논쟁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그 소란스러운 그 목소리 가운데는 아무래도 지지자도 있고요. 아니면 각각의 굉장한 비판자도 있었고요. 아마 섞여 있는 그 소음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를 좀 정리해 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혐의는 크게 입시 비리하고 감찰 무마 혐의 두 가지인데 2심 선고가 났어요. 원래 이게 한 2년도 지금 2년 전이죠. 2022년이니까요. 검찰이 당시에는 5년 구형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난해 2월에 1심에 징역 2년이 나왔고요. 오늘 2심도 역시 징역 2년. 그러니까 1심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요.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속까지는 안 한다라고 한 겁니다. 자, 우선 소정욱 변호사께 먼저 이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1심이 유지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1심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심보다 더 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가운데 유지가 된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 이제 사실 문제는 이제 그 조민 씨잖아요. 예. 딸이 이제 조민 씨가 혐의를 거의 인정했어요. 다만 이제 공소권 남용이 됐다. 예. 이렇게 다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입시 부분은 이거는 이제 증거가 워낙 명백하니까 예. 그대로 이제 다 유무죄가 똑같잖아요. 입시 부분.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무마도 이미 유재수 씨가 처벌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관계가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양형도 예. 특별하게 뭐 진지하게 반성을 하면 조금 이렇게 강경될 여지가 있지만 예. 본인은 이제 뭐 15번이나 사과했다 하지만 전부 이게 범행은 사실상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 1심과 똑같이 2년을 실형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왜 법정 구속을 안 하느냐예요.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하고 비교해 보자. 근데 장모님은 이제 그때 왜 장고정명으로 그때 도주 우려, 예. 그다음에 증거인멸로 이게 법정 구속이 됐죠.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장모가 도망갈 가능성이 높아요. 조국 장관이 높아요. 누가 높습니까? 저는 둘 다 도망은 안 간다 보지만 예. 그렇지만 이게 형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은 또 대법원에서 또 다투겠대. 예. 이 말은 이제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할 수 없죠. 따라서 저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장모는 법정 구속을 하고 조국 장관은 안 하는가? 예. 이게 형평이 맞는가? 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대법원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 근데 조국 사실관계에 따지는 장관이 건 아니죠. 위조를 했냐 안 했냐 이거는 대법원에서 심리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감찰을 무마했냐 안 했냐 예. 이것도 이게 사실 문제예요. 법률적인 해석은 없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시한부로 좀 늦춰졌지만
대법원은 보통 4개월이거든요. 예. 대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다가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뒷부분이 달라진 거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이번엔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강전의 변호사시니까요. 제가 일단 법정 구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는 본인은 약간 그건 의아하다 이런 반응이셨는데 왜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은 겁니까? 지금 재판부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이 진지한 반성은 없다, 예. 뭐 유감 표명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지게 될 건데요. 조금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3심제를 택하고 있는데 1심과 2심이 사실심이고요. 3심,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글쎄요, 사실관계라든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다퉈지지도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때는 뭐 당연히 이제 확정이 되면 바로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글쎄 1심에서부터 2년 집행유예도 붙어있지 않은데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우리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에 대한 형도 같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예, 아까 같이 출석을 했어요. 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실형 1년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본인이 수용 생활에 있어서 느낀 바 이런 것들을 반성문을 제출을 한 것이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인정하고 겁니까?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역 1년은 그대로 있지만 예.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집행유예 2년을 붙여서 같이 선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정경심 전 교수는 보석 상태죠, 지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아까 반성한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붙었다는 건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1심도 그렇고 2심도 징역 2에 나왔잖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반성합니다, 혐의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입장을 냈더라면은 징역 2년의 집행유예 이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가능성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반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전에 전과가 그렇게 크게 없었다든지 하는 예.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같이 선고를 많이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정경심 교수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였고 유감 표명이라는 것을 했다라고 법원에 어필을 하기는 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 유감 표명이라는 것은 반성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그제 와서 뭐 인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집행유예를 붙여주거나 그러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정경심은 보석 중이 아니고요. 예. 가석방으로 끝난 아, 거예요. 가석방입니까? 4년을 받아서 이미 3년 이상 살아가지고 이제 그 옛날 거는 완전히 끝난 가석방 상태고 이번에 집행유예 때문에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하고는 관계없어요. 보석이 아니라 이제 석방된 상태다. 예, 이거 다 가석방은 끝났다 끝난 이거죠. 거예요. 예. 다 끝났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답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치권의 관심은 2심 결과가 나온 뒤에 총선과 연관지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신당 창당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만드는 신당과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 정당이 합해질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거에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도 약간 관련된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법체계에 따라서 복역을 해야죠. 어떤 선고가 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고 막상 그 일을 당하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가장 나쁜 경우도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또 어떻게 할 건지도 뭐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또는 뭐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이라서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판이 나온 뒤에 뭐 대법원까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고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는데 바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약간 눈길을 잡는 대목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 일단 이 얘기부터 심상치 않죠. 뭔가 정치인이 새로운 길 간다 그러면 이거 뭐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서 작은 힘도 이제 그 길에 보태려 한다. 앞서서는 돌 하나 이런 표현인데 이번엔 작은 힘이에요. 그리고요, 어려움 고난 닥쳐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기호 소장님. 아무리 봐도 총선에 나서겠다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심까지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출마에 나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야 할 수는 있죠. 본인도 얘기한 거에 오늘 법정 구속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예상한 것 같기도 하죠. 한 것 같죠. 예. 그러나 법정 구속을 면했기 때문에 활동의 여지는 있어요. 그동안에 북콘서트에서 했던 얘기를 쭉 보면 하겠습니다라는 의사 표시 있죠. 아까 새로운 길 전에 예.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하겠다, 그 얘기했었죠. 그리고 정치에 결벽증이 없다, 이 말도 뛰어들겠다는 거잖아요. 뛰어들겠다는 그러면은 이거. 윤 정부의 심판 위에서 돌을 여러 개 들겠다 그랬죠. 이 세 발언을 보면 하겠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예. 현직 검사 신분인데 뭐 공직 관련해서 사퇴 여러 시비가 있지만 예. 지금 뭐 나왔잖아요. 이제 나오겠다고 사표 내고 지금 뛰어드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탄압, 아니면 본인들이 느끼기에 나는 이 타겟팅이 돼서 예. 탄압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외통수로 내모는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 둘이 스스로를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나를 외통수로 내모는 거다, 이런 호소를 하겠죠. 관건은 자, 개인이 뭐 출마를 특정 지역에 하는 거, 그거야 막을 수 없잖아요. 예. 문제는 민주당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천이나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을 자기 당 사람을 안 한다든가. 그 선거 공조잖아요. 예를 들어 지역구에 간다면,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안 낸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공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뭐 조국 신당인가 이런 가칭 가지고 비례대표 정당도 또 띄우겠죠. 이제 이걸 아까 얘기처럼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의 테두리 안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조국 대 반조국, 얼마나 대한민국이 양분됐어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예. 뭐 조국의 강운운하는 예. 우회적인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이 과연 그 매를 맞는 게 선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 독자적으로 나서서 평가를 받겠습니다, 심판 받겠습니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이미 뭐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드는 당내 기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기구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이끌고 있는 박홍근 의원이 이 조국 신당 합류 여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세계 진보 정당 국민적 대표성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왜냐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아직 창당도 안 되어 있거나 그 원내 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적 어떤 대표성이 아직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그런 국민적 어떤 대표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의 진보 정당 그룹과 우선적으로 먼저 논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말씀하신 그런 정당들과 관련해서는 논의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성시훈 정책위 부의장. 말이 어렵네요. 일단 세 개 정당은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는 기존 원내 정당을, 소수 정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 정당은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러나 다만 그런 의석 가진 소수 정당과 일단 우선적으로 뭘 해보겠다. 그런데 다른 정당은 아직 계획이 없다.
조국 신당과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뭐 가능성은 열려 있겠으나 왜냐하면 모든 이런 범민주 진영과는 협상을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원칙을 하나씩 이야기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원칙이 원내 정당과 우선 협상한다는 말은 뭐냐? 결국 저는 지금 그 소수 정당들과 함께하는 거는 독자적으로는 3%의 그 봉쇄 조항 허들을 넘을 수 없는 예. 그런 정당들에게 민주당이 좀 디딤돌이 돼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디딤돌을 받고 올라갈 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걸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예. 지금 원외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런 정당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래도 원내 정당인 경우가 그런 힘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제시한 거고 저는 추가적으로 원칙들을 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추가적인 원칙은 민주당 인사가 나가서 만든 정당은 제외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비례연합 정당 안에서도 민주당 캐파가 있거든요. 예. 그 안에서 경쟁을 해야지 뭔가 새로운 정당인 것으로 인정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지금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면서 그렇게 비판을 받으면서 했는데 준위성정당에 대한 그 진정성까지도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나간 인사가 만든 것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뭔가 급조된 정당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야 그나마 지금 준위성정당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판은 안 받을 것이다. 그럼 그 급조한 정당에는 조국 신당도 들어가는 겁니까? 뭐 그 판단은 이제 당에서 저 TF에서 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당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저는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금 비판을 받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당이 지금 위성정당을 선택한 것 자체가 지금 무슨 준위성정당이 예, 예.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뭐 엄청난 논란과 비판을 그렇죠. 받고 있단 그런 말이에요. 비판 안에서 여기서 또 추가적 비판을 받기 딱 좋은 것이 너네들 소수정당 구해준다고 했는데 그거 민주당 인사들이잖아.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를 감수할 수 있을까? 저는 예. 더 감수할 지금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미 선거가 거의 다 따라붙은 상황에서 지금 그 추가적인 비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게 과연 외연확장일까? 1 더하기 1이 그냥 1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말한 정도로 왜냐하면 첫 번째 딱 그 기준 제시한 거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준도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국 신당을 포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사실 옥중창당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잖아요. 송영길 전 있습니다. 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뭐 검찰 개혁 뭐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창당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누구랑 민주당이 손을 잡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오늘 항소심에서까지 유죄, 집행유예도 없는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예. 윤관석 의원이 뭐 형을 받긴 했습니다만 아직 송영길 본인은 뭐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봤을 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이 조국보다 현재로서 이번에 공천 과정 그리고 어떤 비례연합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무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또 지금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에게는 크게 빚이 있다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은 독자적인 행보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송지훈 부의장 예, 제가 저도- 조금 시간 더 드릴게요. 짧게 저도 예.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뭐 좀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로 충분히 독자적 노선을 걸을 수 있고 조국 전 장관도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잘 그런 것들을 타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이 총선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제 한 60여일 남았거든요. 각 정당은 민심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의 생각일 텐데 그중에서도요. 중도층의 생각이 승패를 가르겠죠. 이번에도요. 자, 배훈찬 소장님. 지금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했으면 등판했으면 내심 바라는 것 같아요. 말씀들 하시는 거 보고. 그런데 조나땡이 되겠죠. 조나땡이 된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겠네요. 네. 근데 조국 전 장관이 과연 어떤 식으로든 선거에 등판을 하게 되면 이거 중도층 표심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달아나겠죠. 달아난다.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이 길어지면 곤란하다. 방금 전에 성치훈, 강전의 두 패널 사이에 설명이 길어졌죠. 예. 그리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설명도 꽤 긴 편이었죠. 길면서도 참 묘하고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것은 포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전쟁입니다. 예.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면 2019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참 잘 나가다가 예.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하고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지지율이 고꾸라졌어요. 그때 빠져나간 유권자층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네요. 이번 총선에 제일 중요한 유권자층이 누굽니까? 중수층이에요. 중수층. 흡수하는 순간 쫙 지지율이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곤란하고 조국 합류에 역풍이 불기 때문에 예. 이건 조국 전 장관도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알고 있다. 아까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보면 상처 입은 몸이라도 국민의 평가 받겠다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여론의 평가를 받겠다. 왜냐하면 사법적 평가는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러면 여론의 평가를 독자적으로 받겠다. 그럼 신당을 만들어서 그냥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뭔가를 출마한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개인이 됐든 또 자신을 중심으로 예. 한 신당이 됐든 정치 세력이 됐든 독자적으로 민주당과는 별개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자체가 또 민주당에 혹시 부담을 주진 않을까요?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부담이 되지만 그나마 그게 제일 최소화하는 길이고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나서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관련된 뉴스와 소식이 예.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쨌거나 부담 또는 부정적 이렇게 되겠죠. 지금 아까 입장문 소개해드렸는데 그 외에 추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설 연휴 동안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또 밝힌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설 연휴 끝나면 진짜 뭘 할 건지 명확하게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기다려보죠. 오늘 정치권이 꽤 많이 기다렸던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 앞두고 있죠.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차역에 가서 각 정당의 지도부들이 손을 흔들고 잘 다녀오세요라고 인사를 하죠. 오늘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각 정당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반대편으로